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여러분, 긴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투자의 기본부터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를 보는 방법부터 투자 기법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명절 연휴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연휴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식시장이 어렵던 아니면 좋던 간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상식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주식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캔들을 보는 방법이나 또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식 투자에 대한 오해라는 내용으로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전문가를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났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캔들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다. 혹은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이동평균선이라고 해서 제가 강의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테크니컬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주지표를 이용해서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거래량 같은 주지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중에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뭐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이동평균선이나 캔들, 주지표에서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이동평균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손을 봐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제가 이 캔들, 봉 차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캔들 같은 경우는 시가와 종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캔들을 HTS라든지 MTS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데 사실 잘 안 봅니다. 오늘 상승했구나, 하락했구나 정도는 보지만 실제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죠. 근데 캔들 같은 경우도 사실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의 캔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것까지만 우리가 체크를 하고 한번 넘어가면 시초가와 종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주포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주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가와 저가 같은 경우는 투매라든지 추격 매수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초가와 종가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큰 주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가와 저가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나 투매를 통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한 오해라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 캔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렸을 때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로 이 윗꼬리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말이죠. 주식 투자를 처음 배우실 때부터 윗꼬리는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신성 델타테크의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우리가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보셨었던 캔들의 윗꼬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탄력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맹목적으로 영망치, 우리가 이걸 영망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영망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매매를 하고 역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유도하는 그런 주포들의 흐름들, 인위적인 흐름들이 가끔씩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렸었던 한국무브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무브넥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위치를 보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전혀 문제없이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캔들의 윗꼬리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고민해서 이 윗꼬리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캔들의 윗꼬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셨는데요. 아마 주식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 혹은 초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가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또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동평균선의 오해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일 동안 주가를 전부 다 더해서 5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평균을 냈던 것처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그 평균 가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시각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시는데
이동평균선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매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는 굉장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5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위치를 보면 5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을 했고 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투자자분들, 앞서 보셨었던 영망치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상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을 띄워놨는데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이탈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이 파란색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금이 큰 주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어느 정도 이용해 먹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캔들 같은 경우도 윗꼬리가 달리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역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를 일부러 만들거나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을 때 혹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을 때 지금의 화면에 보시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입식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이용하는 주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도 그렇고 이동평균선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닿으면 이거 하나만큼 저는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에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뭐 캔들에 대해서 이런 캔들은 이런 패턴은 상승을 하더라, 이런 패턴은 하락을 하더라, 혹은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혹은 반대로 이동평균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무의식적으로 습득했던 그런 지식,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주입식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나도 모르게끔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캔들과 이평선에 대한, 이평선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런 왜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캔들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매해 보신다면 기존에 알고 계셨었던 그런 내용들보다 훨씬 더 나은 트레이딩이라든지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습득했던 지식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차트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외국인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 등 이런 수급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또 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수급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그 기업이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대립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급이라는 것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이고요, 하나는 외국인이고, 하나는 개인 투자자죠.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뭐 좋게 생각하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메이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금력이 크고 정보력이 우수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하면 하락을 하더라, 외국인이 추천을 하면 매도를 하더라, 주가가 하락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봤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매수해도 빠지던데, 내가 보고 있는 기업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외국인이 매수하더라도 빠지던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삼천당 제약과 삼천당 제약에 대한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근데 보시면 주가 흐름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기관이 매수하면 삼천당 제약이라는 기업은 상승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관의 매집 물량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하니까 빠지던데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기관, 외국인과 대립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이 옳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기관이 매수하면 하락한다, 외국인이 매수하면 하락한다라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화면 보시면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보유 비중을 하단부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대충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종목들은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죠? 여기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외국인의 보유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주가가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죠? 결국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랑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계속해서 빠지는 것 같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 매수 포지션인지 매도 포지션인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가총액이 좀 적습니다. 테마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잡히고 있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진짜 기관이나 진짜 외국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매매하고 있거나 SK하이닉스를 매매하고 있는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운용하고 있는 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번 해보죠. 자금력이 100조의 자금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조의 자금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짜리 기업을 매매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적은 비중만 투자를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규모가 큰 기업들을 많이 공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이제 메이저 수급주라고 하죠. 메이저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업들. 그래서 대형주들이 대부분 거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1,000억짜리 종목이나 2,000억짜리 종목,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매매하시면서 기관이 매수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외국인이 매수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큼,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큼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대형주는 못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런 경우도 언젠가는 있겠지만 대부분 없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그 수급을 너무 눈여겨보시진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수급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진 기업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테마성이 강하거나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매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까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부분, 말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메이저 수급을 우리가 좀 더 신용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규모가 좀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진짜 기관과 진짜 외국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에는 그 종목의 규모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는 캔들이나 이동평균선,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너무 이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그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대형주를 봤을 때는 그 수급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분석 대상 종목의 시가총액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기관 외국인이 매매를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좀 변동성이 크고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메이저 수급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기업에 수급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매매하신다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승률이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휴 기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매매 기법부터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오해, 그리고 수급의 왜곡에 대해서 너무나 잘 풀어주셨는데요.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투자 상식에 대해서 재구성을 해주시고 또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설명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캔들과 이동평균선, 보조지표까지 제가 넣어놨는데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께 뭐 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습득하고 계신 지식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캔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면서 영망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저 영망치 윗구리에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가 영망치가 생기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 매도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주포들이나 자금력이 강한 자들은 거기서 물량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조금은 잘못됐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급등주들,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5일 이동평균선은 인위적으로도 이탈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보셨죠. 5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계속하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도 이탈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죠. 결국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이든 60일 이동평균선이든 이탈했다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내가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손절이라는 그런 원칙을 잡고서 매매를 해야겠지만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지식 같은 경우는 역이용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것은 바로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이게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관이 매수하면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하락을 하겠어요? 대형주들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지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해도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띠거나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못 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매매를 하고 싶다면 대형주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매매를 하시면서 기관이 매수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라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과 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 중에서 이 정도는 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투자하시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매매 기법부터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중소형주를 매매하면서 수급에만 의존하는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설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기법이죠. 매매 타점의 기준이 되는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아직도 고수라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고수라인 샅샅이 파헤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화면을 제가 좀 준비해 봤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고수라인으로 상승 타점을 공략하겠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과 검정색 선과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이 고수라인을 계속해서 수치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신호포착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굉장히 오랫동안 수식을 바꿔가면서 가장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에서 매도 시그널, 그러니까 익절 시그널이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포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어떻게 설정하는지 우측 화면과 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설정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매매를 할 때 5일 이동 평균선이나 20일 이동 평균선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혹은 보조지표도 많이 사용하시죠. 뭐 RSI라든지 MACD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너무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주포들, 그러니까 자금력이 큰 자들이 어느 정도는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 고수라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주가라는 것은 추세를 타고 움직이죠. 좌측에 보시면 하락 추세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하락 추세일 때에도 반등은 나와요. 그죠? 반등은 나오고 상승 추세일 때도 하락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수라인을 만들 때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부분은 이 상승 추세로 진입하는 종목들, 이 상승 추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연속적인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반등의 등락률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매도를 못하게 된다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내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지만 매도를 못하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우하향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 전환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내가 눌림목 공략을 할 때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겠지만, 상승하고 있을 때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며칠 후에, 내가 매수한 이후에 조금씩 밀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정드렸었던 그 파란색 라인,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가 20년 정도가 됐는데, 오랜 시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만들어낸 부분, 제가 고민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세요. 종목이 어떤 모멘텀이 있고 이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신데 수익을 극대화를 잘 못하십니다. 내가 매수하고 나서 3% 상승하면, 5% 상승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손실이 날 경우에는 추가 매수도 하시고요. 손실이 났을 때 10%, 20% 밀리면 매도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적은 금액의 수익이 나고요. 손실이 날 때는 손실금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저는 이걸 좀 반대로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너무 빠르게 급등을 하게 되면 손절 라인이 조금 넓게 포착이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흐름이 나온 일반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매도라는 거죠. 이 매도 타점을 수익이 날 때도 손실이 날 때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방송에서 소개드렸었던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기업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고수라인에 지금
사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고수라인에 닿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알테오젠이 여기 고수라인 상단부에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거 봐도 되느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아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거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노려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거기에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한번 분출이 됐었죠. 왜 그러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매매하신 종목들이 5%, 10%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20%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두 번째로는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기업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이후에 추세가 쭉 살아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기업 같은 경우는 증시가 굉장히 좋아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9월달, 8월달부터 우리나라 시장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8월달부터 거의 2달 가까이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장에서도 이 종목들이 연속성을 보이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 이거를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안 좋은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내가 주식 매매를 하는데 무조건 수익만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텐데 쉽지 않다라는 거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항상 언급을 드리고 이게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대로 지금 데모라는 기업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지금 데모라는 기업이 이 9월 15일 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는데, 보시면 이틀 있다가 3일 있다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 라인을 살짝 터치하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약 5% 정도, 4.5% 정도의 손절 라인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익을 내는데 큰 메리트,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종목도 이 고수라인을 대입해 보시면 재밌어요.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에 고수라인을 대입해 봤는데 상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반대로 고수라인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종목을 매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종목 교체를 고려해 보실 만한 거고요. 다만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익절 가격도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손절 라인 같은 경우도 타이트하게 잡아드린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이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원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동안 주식 매매를 하면서 원칙을 지키기가 좀 어려웠고 특히 손절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수라인 같은 원칙을 하나 만들어서 HTS에 체크해 놓은 이후에 매매에 적용을 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식이 너무 좋아서 이 주식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도 과거에는 1000종목씩 2000종목씩 매일같이 돌려보면서 너무 즐거움과 재미를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한계. 밤새 종목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압축적으로 축약한 종목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빨간색 하단부에 있다라고 한다면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기업 중에서 이 종목도 좋고 저 종목도 좋은데 그 중에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만 공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바구니라든지 찜한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별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일 겁니다. 방송 눈여겨보셨으면 아실 텐데 고수라인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신호포착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전혀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HTS에다가 반드시 설정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 설정한다라고 해서 손해보실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뭐 캔들이라든지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그냥 리프레시하면서 머릿속으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론이나 상식이 있진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역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끔 추세 추종으로 제가 준비해 놓은 신호포착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매매 기법부터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매매의 기준이 되는 신호 포착 방법, 고수라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이 고수라인을 사용하셔서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수라인 어떻게 하면 설정할 수 있을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 상세히 알려주실 텐데요. 이 설명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고수라인 다음 이제 투자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실 텐데요. 전문가님께 설명 얼른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방송에서 이 빨간 라인 위에 올라오면 매수가 가능합니다 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본적으로 추세가 돌아선 기업들을 포착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돌아선 기업들을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꺾여 있고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더라도 굉장히 짧게 난다라는 거죠. 3%, 5%. 그것도 매도를 잘 못하면 반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들을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자금이 들어오는 쪽, 추세가 돌아서면서 자금이 들어오는 섹터를 우리가 공략해야지 주도 섹터 공략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 그게 바로 이 고수익을 내기 위한 고수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캔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수급에 대한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고수라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이걸 너무 단편적으로만 알아서는 여러분들께서도 큰 수익을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수가 있고요, 골키퍼가 있겠죠. 그런데 축구 선수를 한다면, 공격수를 한다면 골키퍼가 어떻게 하는지, 수비수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너무 단편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 캔들에 관한 것,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어떤 매매 기법, 그리고 수급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저는 이 고수라인에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 10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두세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거나 자금이 강하게 돌아서는 주도 섹터는 또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통찰력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했다라고 해서 그게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가 너무 쉽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누적이 되고 매일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시장에 그리고 차트에 적용이 되면서 더 성공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수라인을 가지고 훨씬 더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내용들까지 접목해서 고수라인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매매 기법부터 투자 전략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주식 투자에 대한 오해부터 고수 라인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방송이 끝이 아닙니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연휴 기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